자, 보자. 교재 있죠? 교재 거기 페이지 몇 페이지로 돼 있니? 얇은 거냐? 연력학 제2법칙 펴봐.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했잖아요. 연력학 제1법칙은 영법칙부터 출발했죠. 온도를 정의하는 법칙이다. 그 다음에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되게 중요한 식이 있었죠.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다. 그치? 그거 하나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 그래서 뭐 이걸 굳이 수식으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 S가 이제 뭐냐면 엔트로피야. 저것도 상태 함수기 때문에 저렇게 변화량만 쓴다고요. 경로는 무시한다고. 전체적인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변화량만 체크를 한다. 그래서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쪽으로 방향이 진행된다. 그래서 방향성의 문제야.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으면 되냐면 방향성이 있더라. 우리 익히 알고 있죠. 이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자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더라. 우리 그 영법칙에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랬어? 온도의 정의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온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열 에너지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도 했었잖아. 높은 데 있는 애가 굴러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비보존력이긴 하지만 그 마찰력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떨어지다가 마찰열로 소모돼 버리잖아. 그리고 결국 정지하잖아. 그러니까 일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열 에너지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부 뭘로 바뀌어? 열로 바뀌어서 정지하더라. 근데 가만히 놔둔 그 물체 나무 토막이 다시 올라가진 않잖아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개도 마찬가지야. 공기 중에 들어있는 원래 이제 그 진자 있지, 진자. 진자를 갖다 설치하고 얘를 갖다가 이제 작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있을 때가 포텐셜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였어. 이게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러다 다시 올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 이게 진공이라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지. 역학적 에너지가 그냥 보존되니까. 근데 거기 안에 이제 공기 입자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떨어지면서 공기 입자들하고 충돌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공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또는 열 에너지 형태로 소모되는 거지. 공기 입자들하고 충돌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멈추더라는 거지. 그렇게 멈춘 상태, 그런 애가 다시 진동을 시작하지는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가버리고 소모돼 버리면 더 이상은 그쪽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야 이걸?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역 반응이다. 너 화학하니? 비가역 반응이다. 이런 말 써요. 우리가 가역 반응 그러면 reversible 이렇게 얘기하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얘는 이제 우리 IR로 돼 있는 거는 반대말을 쓰면 IR을 붙이죠. irreversible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얘가 A하고 B가 화살표를 이렇게 쓴다. A하고 B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버리는 거. 이쪽으로는 안 가더라라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가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고 한쪽으로만 가버리고 반대편으로 올 수 없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비가역 반응이 대표적인 우리 연력학 제2법칙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연력학 제2법칙을 갖다가 우리가 증명을 한다면 예를 든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어떻게 돼?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더라는 거지. 또는 Q 이렇게도 표현하죠. Q 여기는 하이니까 H 여기는 이제 L 이렇게 표현하지. 고1 때도 이거는 배웠을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일 에너지는 여기 이제 일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역학적 에너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일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100% 전환 가능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거 있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높이 h의 높이에서 얘가 이제 뭐예요? mgh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얘가 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여기 왔을 때 도달했을 때 전부 다 뭘로 바뀌어?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 가지고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로 바뀌더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 마찰면을 여기에 이제 뭐 마찰력 S, 이동거리 S 이렇게 마찰력 F에 이동거리 S. 그래서 여기 가서 결국은 얘가 정지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소모된 게 바로 뭐예요? 열 에너지잖아. 어떠니? 지금 여기 있는 역학적 에너지, 일 에너지가 전부 다 열 에너지로 100% 전환됐잖아. 이렇게 되더라. 그럼 외부에서 우리 했었잖아요.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기억나죠? 얘 넣어준다 그래갖고 100%다 이게 일 에너지로 바뀌는 이상적인 경우지. 이런 거는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반대로 일 에너지로 100%로 가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 열역학 제2법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열역학 제2법칙에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확률이 높은 방향이야. 확률이 높은 방향. 안타깝게도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보거나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게 확률이 높은 방향인가 봐. 그죠? 성적이 잘 나오는 건 확률이 적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표적인 예가 확산, 분출, 뭐 이런 거가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제 두 개 칸막이를 해놓고 여기에 이제 뭐 진공 상태든지 여기에 이제 기체 입자를 갖다 딱 놔둔 거야 이렇게. 이랬을 때 여기 이제 열을 갖다가 칸막이를 순간 탁 여는 거야. 그러면 여기로 이제 확산해서 나가겠지. 또는 분출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저렇게 한쪽은 아예 없고 한쪽에 다 몰려 있고 이것도 경우의 수 중에 하나는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경우의 수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확통 배웠니? 가우시안 커브를 그린다고. 이렇게. 이거는 모든 자연현상이 다 이렇잖아. 그지? 우리 성적, 아까 성적 얘기했는데 성적도 가우시안 커브야.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애가 메디안, 평균이야.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이렇게 되는데. 기체 분자들도 똑같지. 그러면 가장 잘 골고루 퍼져 있을 확률이 높은 데가 요 가운데 센터야. 그러면 이쪽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하고 이쪽 극단은 어떤 상황이니? 얘가 완전히 다 몰려간 거. 얘가 완전히 다 몰려가서 이게 몇 개 없는 거. 또는 여기 몇 개 나가고 여기 거의 다 있는 거. 이런 애들이 이쪽이죠. 아주 끝은 여기서는 이쪽이 없고 이쪽이 다 꽉 차 있고 이쪽은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다 옮겨가는 경우지. 아주 극히 일부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이 확률이 되게 낮은 조건이라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막 이게 100개라면 5, 60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있지 않고 그쪽에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거야. 경우의 수가 많은 쪽으로 가는 거야. 이걸 우리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방향성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지? 그리고 그렇게 확률이 높은 상태가 엔트로피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거야. 무질서해지는 게. 아주 질서 정연한 건 너무 에너지가 힘들어. 그래서 흐트러지려고 하는 성질을 갖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좀 전문 용어로 써놨죠. 뭐 고립계에서. 고립계라고 하는 건 에너지도 출입이 안 되고 물질도 출입이 안 되는 그런 계를 우리는 고립계라 그래. Isolated Syst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쪽으로,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가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열 에너지가 일 에너지로 100% 바뀌는 거를 우리는 연료율이라는 표현을 쓰죠. 연료율이 100% 있는 애는 없더라. 불가능하더라. 이게 이제 증명이 돼야 돼. 이게 너네들한테는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한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 우리말로 한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 그래요.
자연에 있는 물질들은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흐트러지고 싶잖아. 그냥 질서 정연하고 이렇게 있는 건 싫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 앞이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정돈에 있는 거지. 혼자 있으면 퍼져 있잖아.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 엄마가 그렇게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줘도 일주일만 지나면 돼지우리가 되잖아요. 그게 그거야. 몸만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 같은데 막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해지고 양말은 저기가 있고 속옷은 저기가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연현상이야. 무질서해지려고 하는. 그게 에너지적으로 편하거든. 너무 막 이렇게 하면 답답하지 않나? 그죠? 너무 막 정돈돼 있으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도 적당히 좀 지저분한 것 같아. 그게 편하거든, 그게. 근데 이제 선생님은 나름대로 항상 궤변이지만 주장을 합니다. 선생님 아내한테도. 내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 나도 그냥. 근데 그 막 지저분하다고 맨날 정리해 주는데 정리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은 좀 싫어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놔둔 자리가 있거든.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거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나는 그게 내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거든. 그럼 나는 이제 뭐 할 때 빨리빨리 내가 찾을 수 있는데 이걸 정돈해놔 버리면 못 찾아. 이게 남자들의 특성인가? 뭔지 공감하지? 근데 찾게 되잖아. 어디 있냐고 도대체. 거기 놔뒀다고. 근데 그게 안 보여.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질서 정연한 거를 우리는 무질서도라고 그러고 자연현상은 전체적으로 우주의 엔트로피는 이런 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온도분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0보다 항상 크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 정리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저 연료율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다음에 연료율이 100%에 도달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불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합과학의 뒷부분에서 에너지 파트에서 조금 했었어.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연료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efficiency라 그래서 E라는 표현을 쓰지. 연료율. 그래서 E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기 이제 기준점이 T1이라고 하는 고온의 온도가 있는데 얘가 저온으로 떨어집니다. T2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Q1이라고도 표현해. 에너지로는 Q2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주 고온. 그래서 high temperature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온 이렇게 얘기하죠. low temperature 이렇게 얘기한다고.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값만큼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차이값만큼이 이제 가면서 이 차이값만큼이 1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린 이 대표적인 열기관의 모식도야. 그래서 외부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그 계안에다 열을 가해서 그 열이 이제 소모되죠. 그 소모된 만큼이 이제 1로 되더라. 그랬을 때 우리 연료율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투입된 거분에 사용된 거니까 투입된 걸 Q로 본다 그러면 Q1이고 사용된 거는 고온, 저온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온도로도 나타낼 수 있어. 어차피 B니까요. T1에 T1- T2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고 효율이니까 효율은 얼마예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지. 그래서 퍼센티지로 나타내고 싶으면 이제 저기다가 100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걸 갖다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우리 수학 시간에 이렇게 배우잖아. 그럼 얘를 예쁘게 쓰면 1-T1분의 T2더라.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게 이 값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것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게 1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걸 증명해야 돼. 1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해야 돼. 이게 1이 될 수 없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야. 연료율이 1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일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열에너지로 바뀔 수 있지만 반면에 열에너지는 일에너지로 100% 바뀔 수가 없더라. 그게 이 연료율, 이걸로 설명해야 돼. 이게 1이 될 수 없으려면 이게 뭐가 0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하면 되지. 맞아요? 그럼 이 값이 0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T1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려면.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무한대가 될 수 없지. 어떤 물체의 온도를 무한대로 올릴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불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T2는 이게 0이 돼야 되지. 근데 0이 될 수 없지. 그래서 이게 고로 0이 될 수 없는 거야, 전체가. 이거 뭐예요?
절대 용도가 될 수 없는 거가 연력학 제3법칙에 나온다고. 이 연력학 제3법칙이야. 그냥 여기서 바로 연력학 제3법칙이 나와버리네요. 연력학적인 방법으로 절대 용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샤를의 법칙이 이게 잠깐 나오는데 샤를의 법칙이 어떤 거였냐면 여기가 이제 온도 도시고 T죠. 이쪽이 이제 V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되니 V0라고 하는 거 0도씨 때 부피에 1도씨 증가할 때마다 273분의 1 부피씩 증가한다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 273도씨 즉 자, 273도씨까지 가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더라? 2V0가 되더라. 부피가 2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연장선을 그리는 거예요. 연장선을 그리면 얘가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273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저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마이너스 273도가 절대 온도잖아. 절대 온도가 됐을 때는 기체의 부피가 0이 된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체 자체의 부피도 있잖아. 어떻게 0이 돼?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빵꾸를 뚫는 거야. 이게 연력학적으로 절대 온도에 도달할 수 없음의 이유야. 실제 기체들은 어떻게 자체 부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온도를 이렇게 낮춰버리면 실제 기체들은 어떻게 된다? 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게 가다가 뚝 떨어져. 온도가 떨어지면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끓는 점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액체가 된다. 액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온도에 도달할 수 없음이 이론적으로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절대 온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T2가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0이 돼야지 이게 0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쪽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1이 될 수 없음이야. 그래서 연료율이 100%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그 뒤에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별로야. 여기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은 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열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열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 뭐라 그래? 엔진이라고 표현하지. 엔진. 열기관은 어떤 거니? 우리 이런 거였었잖아. Q는 외부에 이제 Q를 엔진 속에다 실린더에다 주게 되면 여기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고 P 델타 V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일을 해가지고 크랭크 축을 돌려가지고 바퀴를 돌린다 그랬지. 이게 이제 엔진의 기본적인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엔진에 스털링 엔진이라는 게 나와. 이건 다분히 그냥 이론적인 엔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PV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 PV 그래프 기억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그린 거야. 등온선 두 개를 그리고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등적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요게 스털링 엔진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아주 이론적인 엔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갖고 순환 과정 B를 거쳐가지고 C를 거쳐서 D까지 가는 것이야. 요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A에서 출발해가지고 B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여기가 T1이고 여긴 T2니까 여기는 등온, 팽창이죠. 부피가 지금 팽창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거는 뭐겠어? 등적이니까 뭐예요? 등적, 냉각이 되겠지?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서 냉각시킨 거.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건 이제 뭐겠어요? 등온, 이제 부피가 주니까 수축이겠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가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등적, 가열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도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1회 순환 과정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니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면 온도 T가 변함이 없는 거잖아. T2에서 출발해서 다시 T2로 돌아, A 상태로 다시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얘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 T가 변함이 없는 거니까. 얘가 변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외 나머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인 거지. 그 1이 뭐야?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AB 과정에서 일을 했다고, 이 등적 과정에서 일을 안 했으니까 AB 과정에서 일을 한 거는 어디야? 그래프 아래 면적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AB 과정에서 일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C에서 D를 가는 과정에서는 2를 반대로 마이너스 값을 저기 한 거죠. 여기 이만큼.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한 바퀴 돌 때 한 거는 여기 이 부분이잖아. 둘러싸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 보면 1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라라고 하면 그래프 순환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면적이 바로 PV 그래프에서의 1이더라. 1회 순환했을 때. 이게 이제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사건에서 실제로 만들었을 때 엔진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애가 우리 거기 나와 있는 카르노 엔진이다. 이렇게 카르노 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르노 엔진 같은 경우는 단열 과정이야. 그래서 실제로 효율이 가장 좋은 엔진이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이제 PV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PV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등온선 두 개를 이렇게 그리되 여기서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면 A점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여기서 이 등온 과정 온 다음에 여기 이제 B에 떨어져서 B에서 이제 어떻게 단열 과정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 좀 참고하면서 보세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제 A에서 B까지 이렇게 떨어진다. 뭐예요? 등온 팽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여기가 뭐야?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단열 팽창이 되는 것이지. 단열 팽창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C에서 D로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등온 수축이죠. 그 다음에 이제 D에서 다시 A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지.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 단열 압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출발을 T2에서 출발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돌아오니까 다시 T2가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뭐 온도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 외 나머지가 이제 1인 건데 처음에 여기에 요 부분에 요 부분에서 1은 얼마큼이야? 요 밑으로 그래프 아래 면적이고 요 그래프 아래 면적 요거 뺀 게 요 한 사이클을 돌았을 때 요 내부 면적이더라는 거지. 폐곡선.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1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계산이 잘 안 되죠. 값을 주어 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 필기는 해놔라. 이게 이제 연료율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열을 가해서 Q1이 들어오면 Q2로 저온이 되고 그 차이값만큼이 1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100% 1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절대 연료율이 1이 될 수 없더라. 될 수 없는 이유를 여기 설명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봐.